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봉사단과 함께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컴퓨터교육 전공 교수 김잠입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고려대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봉사단에 대해서 소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려대학교의 가치 확산팀이 어떤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는 봉사단의 설립, 활동 범위, 그리고 활동 사례와 그에 따른 성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단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해서 2017년 처음 발대식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봉사를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봉사단원을 모집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은 2017년이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전공생뿐만 아니라 비전공생을 대상으로도 광범위하게 모집해서 실제 봉사를 하는 학생들 스스로도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그 교육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전공생과 비전공생 모두 합쳐서 56명이고 정보대학 소속의 학생은 26명, 그리고 타 단과대학 소속의 학생은 3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단은 전체 활동을 하기 위한 범위를 설정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단이 지향해야 하는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고려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이 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 더 큰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을 보여주자는 것,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각자의 생각을 표현해주는 도구를 활용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그 학생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단의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주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도 성장하고, 그리고 교육의 가치를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단의 활동 범위는 굉장히 다양했었는데요. 먼저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는 해커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려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고카톤, 그리고 iOS 앱 개발을 위한 해커톤을 비롯하여 본 캠프에 참여했었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 이르기까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한 경진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캠프를 운영한 일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캠프는 소프트웨어 진로를 진학 지도를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찾아오는 캠프라고 해서 고려대를 방문해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기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두의 캠프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루고 또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형태의 캠프를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초중등 학생 온라인 캠프라고 해서 지금 2020년에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코비드 시대에 어떻게 학생들에게 더 많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보급할 수 있을까를 고려한 가운데 온라인 캠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려대학교의 캠프는 찾아가는 캠프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없었던 지역, 그래서 강원도의 임계와 봉평 지역을 저희가 차례대로 방문하였고, 그 다음에는 인천 강화도, 전라도에 있는 익산 등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소외되어졌다 하는 곳들을 찾아가면서 저희가 캠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특강이나 다양한 세미나들을 통해서 학생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재학생들 모두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캠프들을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활동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고려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단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소외 지역을 찾아가서 초중등 학생들에게 캠프를 열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강원도 임계를 처음 2016년에 찾아가는 캠프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봉평, 그리고 전라도 익산을 거쳐서 2019년 작년에는 인천 강화도에서 저희가 캠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이 모두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진행을 하였고요. 2020년 올해는 이제 저희가 방문이 불가한 관계로 이런 찾아가는 캠프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가치를 소외계층에게 함께 나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저희가 다문화 대안학교라고 하는 곳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해밀학교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주로 다문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매우 낙후된 학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과 19년 매해 20차례 정도의 정기적 방문을 통해서 특강과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에 오는 저희 고려대학교를 찾아주는 캠프에 머무르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외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새터민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려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단은 소외된 학생들을 조금 더 많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현장에 이끌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새터민 학교 중에 하나인 한꿈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새터민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고, 또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그 붐이 일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도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14차례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소프트웨어 특강과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청소년이라고 하고 사진상에 보이는 학생들이 굉장히 성숙해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 저희가 교육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 이해라든지 아니면은 스크래치, 그리고 마이크로비트 등과 같이 굉장히 그 수준이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중에서도 이제 1, 2학년에 머물러 있는 내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꿈학교에서 봉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어려움은 뭐냐면 언어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북한에서 바로 이주해온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을 거쳐서 온 그 2세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언어 표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에는 능통할 수 있겠지만 한국어는 오히려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언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무엇보다도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하자면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블록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그걸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을 진행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북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학교가 성북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성북구에 있는 그룹홈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룹홈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자립할 때까지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사진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이 학생들의 경우 학생들이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룹홈 내에서 학생들의 어떤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셨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희도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진으로 남기기보다는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룹홈 같은 경우도 실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 3학년에 이르기까지의 학생들이 그 집단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호 아래 물론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 자체가 어떤 도구를 접한다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두 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에 10차례 정도를 저희가 방문하도록 유도하였고 실제 매번 한 9명에서 12명 정도의 학생들이 방문을 해서 그 저희의 그룹홈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온라인 캠프로 전환을 했고 이 그룹홈 자체에서도 외부인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한 개 기관에서 그 요청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했고 4차례에 걸친 캠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학생들에게 저희가 캠프를 지원할 때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모두 가지고 가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활동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보다 더 많은 표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고려대학교의 방문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구들의 진행을 통해서 학생들이 기존에 억눌려 있었던 어떤 생각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단의 활동 중에 2019년에 가장 두드러졌었던 것은 저희가 김포에 있는 통진고등학교에 인공지능 관련된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에 참여했었던 학생들이 현대모비스에서 주최하던 자율주행차 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현대모비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경진 대회는 어,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주로 이제 그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자율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행 경진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실제 저희가 그 활동을 했었던 것은 25차 시에 걸쳐서 라즈베리 파이와 파이썬을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발표회를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들을 저희가 전달하고 또 경험하고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대로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캠프에 그 왔었던 학생들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학생들이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모습입니다. 역대로 자율주행차 경진 대회는 주로 이제 그 자율형 사립고 학생들이 대상을 많이 차지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봉사를 나갔었던 고등학교에서 실제 우승을 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저희 봉사단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려대만의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의 가장 큰 초점은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소외 지역을 더 많이 다녔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으로부터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홈의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대안학교를 찾아가서 저희가 캠프를 진행한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색다른 점은 초등학교 1, 2학년들의 경우 실제 이 소프트웨어 캠프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학생들의 그 연령이 어리다 보니까 통제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리 모두의 소프트웨어 캠프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있는 초중 고등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했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또 자기 수준에 맞는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 18, 19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2차례에 걸쳐서 소프트웨어 캠프를 진행하고 이런 형태로 수료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캠프를 진행을 하다 보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 학생들이 참여한 형태는 굉장히 다양했고요. 이것들은 학생들이 모두 자기 수준을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가 많지 않은 상태고 그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 어린 학생들의 캠프를 굉장히 부모님들께서 반겼다는 점이 또 저희 소프트웨어 봉사단의 또 큰 낙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봉사단 활동 중에서 이 입학 전 신입생 캠프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진행을 하였는데요. 전공 신입생뿐만 아니라 비전공 신입생을 대상으로도 이것들을 진행하였고, 실제 이것 같은 경우는 2017년, 18년, 19년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이라면 2020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 캠프의 형태로 그 전공과 비전공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캠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방과 후 고교 소프트웨어 동아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거나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찾아오는 캠프라고 해서 각 고등학교들의 연락을 하고 또 저희가 MOU를 맺고 있는 고등학교들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고등학교들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동아리 형태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체 이제 그룹별로 참여를 해서 고려대학교 캠퍼스도 탐방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특강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체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한 6시간에서 8시간짜리 캠프를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 동아리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어떤 내용들을 사전에 요구조사를 하고 그것들에 맞는 멘토링을 진행하였다는 것이 고려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단이 그만큼 맞춤형에 가까운 어떤 봉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2020년에는 모두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 저희도 그 거의 한 5월 달까지는 전혀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던 차에 아무래도 그 봉사단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를 제작하자라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9개 내용의 93시간 정도의 그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소프트웨어와 진로, 그리고 컴퓨터의 구성,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각각의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들을 선정하고 또 교사분들의 다양한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가 29개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고요. 이것들을 학생들이 수료한 이후에 이제 수료증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위해서 그 봉사단에 대한 수료증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캠프에 참여했다는 수료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실제 고려대학교에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대한 내용이나 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단과 MOU를 협약을 하자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고요. 지금 이미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단 단장님과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감님께서 MOU를 위한 협약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것은 11월 중순 정도에 협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고려대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단이 아무래도 그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다른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에게 문의를 줬던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 진학 캠프를 통해서 고려대학교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활동들을 토대로 해서 그 고려대학교는 2018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활성화와 가치 확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보여드렸던 것처럼 2019년 굉장히 이제 활발한 활동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지만 2020년에 들어서 그 활동들을 모두 온라인으로 플랫폼을 바꾸면서 플랫폼만 변화된 형태로 그
봉사 참여자들 간의 공유 문화를 확산하고 그리고 봉사단들 간의 공유를 통해서 보다 넓은 형태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체 수혜 누적 인원이 7,057명 정도 되었었는데요. 2020년에는 올해 지금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2,630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현재 이미 마감을 한 상태에서도 1,000여 명 이상이 저희 온라인 캠프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올해도 4,000에서 5,000명 정도가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에 그 혜택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고려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단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마련해 주신 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관련된 사업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